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몰빵한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2025년 큰돈 법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잘 시청해 보시면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하나씩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 전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마스터 플랜 3까지는 나왔는데 4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마스터 플랜 4에 대한 예측들이 현재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행하는 행동에 따라서 워낙 이제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해당 마스터 플랜 4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 힌트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증시라든가 경제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이 마스터 플랜 4가 어느 방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그 마스터 플랜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 분석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선 2024년도 성적표를 좀 까봤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인데요. 현재 보시면 중국의 판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도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65만 7천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연간 판매량은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중국은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중국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12.8% 지금 이제 증가한 8만 3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도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36.7%를 중국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팔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럽하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박살이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 판매량의 지금 현재 28만 2,700대로 전년 대비해서 13.7%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량이 급속도로 감소했어요. 뭐 유지시킨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사이버 트럭 판매 라인업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연방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성장이 미미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판매량이 13.7%면 너무 타격이 있어요. 유럽의 시장 규모가 이제 전기차 시장 중에서는 아직 그게 제일 크거든요. 중국이 이제 빠르게 좀 따라잡고 이제 성장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유럽이 꽤 큰 시장입니다. 중국 이외 시장에서는 가장 1위 시장인데 미국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아직 유럽이 커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잘못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좀 상당히 테슬라에게는 타격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판매를 보시면요. 미국 판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3분기까지 테슬라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47만 대로 1년 전년 동기 대비보다 4.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점유율은 63.3%에서 49.8%로 떨어져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수치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유럽에서의 기간하고 뭐 미국에서의 기간이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직 통계가 전부 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확실히 미국하고 유럽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미국 판매량은 4.5%인데 굉장히 심각한 건 유럽 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과연 왜 이렇게 중국 판매량만 잘 나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안 나오고 중국 판매량만 잘 나왔을까? 이유를 봤더니 할인 정책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할인 정책하고 유럽에서도 할인 정책을 했지만 결국엔 할인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적자를 보면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초에 생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할인을 할 수 있게 됐고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델 Y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5년 무이자 할부와 1만 위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테슬라는 BYD가 주도하는 가격 인하 정책 속에서 중국 내 입지를 잃고 있는 가운데 연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도 할인 일부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확대를 한 거죠. 누구 때문에? BYD 때문에요. BYD 워낙에 저렴하게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할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드렸죠.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생산 단가가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을 같이 펼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감한 할인이 가능했던 이유,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미 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저렴한 생산 물류 비용 덕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중국에 뭐가 다르길래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만 이렇게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애초에 조달하는 이제 원가 자체도 좀 쌀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도 LFP 배터리 싸게 만드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공장 자동화가 95% 이상까지 끌어올려놔서 더욱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테슬라는 최근 새로운 수직 리프트를 도입해서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의 길이를 100m 줄였다. 이에 공정 라인이 95% 이상이 자동화되었다고 최근에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생산할 예정인 메가팩토리도 2025년도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금 이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전 세계 기가팩토리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95만 대 육박하는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너무나도 싸게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죠. 확실히 이제 물류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눈치채고 이미 생산 라인을 가장 많이 늘려놨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생산도 하고 가장 많은 이윤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상하이의 기가팩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 보통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요, 크게 이제 세 군데에 있습니다. 뭐 유럽의 독일에 있고요. 뭐 중국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동화도 가장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렴한 생산 물류 비용 덕분에 이런 생산이 좀 할인 정책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런 현상,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아마 자동화 정책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동화 생산 요게 더욱더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관세 인상 때문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본토에 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세금 관세 때문인데요.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협상 능력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급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를 지렛대 삼아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관세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과거부터 예고해 왔는데 확실히 중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고 나머지 관세도 전부 다 매기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정책의 행동을 자꾸 유럽이 따라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 규제하니까 유럽도 중국 규제하고, 그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관세 부여하니까 유럽도 슬슬 따라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의회에서 의견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진출해서 유럽의 산업들을 중국이 먹고 있기 때문에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히 과거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미리 지금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뭐 중요한 것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무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각자의 가장 강력한 생산품을 생산해내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경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슬슬 세계 시장이 끝나고 각자 국가에서 생산해서 각자 국가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너무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뭐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 지금 한국에도 공장, 아시아에도 공장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 본토에도 공장을 현재 지어놨으니까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한데, 뭐 특히나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했었던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 현지 본토 안에서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제 유럽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원자재 가격 자체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다른 기타 비용을 싹 다 줄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줄여야 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생산할 때 이제 많이 지금 일을 했던 직원들을 아마 이제 해고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현지 생산을 좀 더 강력하게 싸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 안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10% 이상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심각함을 느낀 일론 머스크가요, 독일의 정치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미국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이어서 지금 현재 유럽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누가 다른 기업들 뭐 누군가 봤을 때에는 일론 머스크 이거 지금 일론 머스크 정치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다른 기업 국가들 다 냅두고 굳이 독일에,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독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독일에 자기네 공장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공장들 형태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꾸려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편이어야겠죠. 그죠? 근데 독일의 극우 정당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극우 정당을 키우기 위해서, 밀어주기 위해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 독일 극우 전당대회 X 중계 720만 명 시청했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면서 실제 자신도 뭐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직전 이제 그 2024년도 중반에 나왔던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확장 1단계 승인, 생산력 2배 늘린다. 테슬라가 당국의 승인을 통해서 저장시설, 배터리셀 테스트 실험실, 물류구역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확장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정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 생산 용량은 현재 약 50만 대이며 연간 100만 대까지 늘릴 목표이다. 이는 독일 지금 이제 생산 시설 중 최대 규모이다. 여기 보이시죠? 생산력을 빠르게 늘리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 열받는 거죠. 어떤 변수가 생겨요? 자꾸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든가, 요런 일들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생산력을 늘린다는데 생산력 늘리는 걸 즉 허가를 빨리 안 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들을 싹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제 극우 정당의 지지를 현재 하고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이슈를 제거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르셨죠? 멀리 봐서는 나중에 자율주행 허가까지 나중에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권에 계속해서 발을 들이고 현재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역시나
역시나 생각이 되는 건 이게 판매량 자신의 이제 생산 능력을 늘려 가지고 생산 능력이 늘려면 자연스럽게 가격 단가도 싸지거든요. 원래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낮아집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려 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려는 모습들,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었던 테슬라의 판매량이 가장 안 나왔던 유럽 시장을 다시 한번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유럽에서 판매량을 열심히 늘리려고 할 텐데 이제 결국엔 앞서도 이미 뭐 설명드렸지만 대표적인 정책은 할인 정책밖에 없어요. 할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특히나 유럽 같은 지역은요. 지금 현재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그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가형 모델 Q를 내놓고 여기서 보조금 혜택을 다 받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추가적인 할인 정책을 통해서 또다시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할 거고요. 가장 저렴한 생산 단가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혁신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LFP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바로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면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능력이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래도 비교적 이제 지금 이제 50km, 500km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점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이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E 하나70 배터리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도 E 하나70 배터리에 뭘 섞기 시작했냐면 실리콘 음극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갈 LFP 배터리,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을 상쇄시켜줄 만한 다양한 기술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비용, 에너지 활용 능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진행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수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알아두시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 어디서 좀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따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의 추천주라는 것을 통해서 종목을 따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차세대 기술들 세대 기술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꼭 반드시 얻어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검색하셔서 이재진 무료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시고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께 급등추천주 시황글 자료들을 드리는데 특히나 급등추천주에 들어가시면 무료 급등추천주 그리고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2차전지 지금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하고 추천 종목에 오늘 말씀드렸던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시황글도 올려놓고 매일 시황글들도 이외에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